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오늘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첫 번째 이슈로 꼽아본 게 아무리 찾아도 저희 머니투데이 뉴스가 나오질 않았어요. 네네. 근데 궁금해서요. 반도체 네네. 얘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다뤄서 오늘은 좀 뺐고요. 네. 이 자동차 쪽을 네, 들여다보고자 자동차 합니다. 좋죠. 네. 네, 현대차, 기아차의 국내 내수 판매가 1월에서 5월 52만 대를 기록하면서 내수 판매량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효과, 또 신차가 호평을 받고 있다는 거, 수입차가 부진한 효과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건데요. 현대차 그룹주 잘 가다가 좀 주춤했는데 다시 좀 담아볼까 싶은데 무슨 종목 담을까요? 저는 우선은 현대차 그래도 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가장 좋아하게 바뀌어야 될 게 어디였냐면 바로 중국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은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나는 세단이야 하다가 현대차에 어떻게 보면 MS, 현대그룹주의 MS가 추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SUV에 대한 이런 신차들이 발생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미국 쪽에 이런 흐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좋아지고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이 라인들만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정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내수가 워낙 좋게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밀어줄게 대놓고 어떻게 보면 광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정부가 밀어주는 이런 측입니다. 바로 현차, 기차를 계속해서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용하고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흐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현차, 기아차만 사준다면 정말 날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앵커님이 이쪽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쪽 라인들 지금 현재 기사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의 MS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현대기아차의 내수 판매도 그렇고요. 좀 좋지 않았던 게 좋아진다라는 소식이 있는 쪽을 저는 좀 좋아하는데 일단 내수 판매량 회복을 보이고 있다 말씀 주셨고요. 저는 아직 차 바꿀 시기가 안 돼가지고 새 차 하신 바꾼다면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펠리세이드 한번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로 이미 가 있어요. 네. 일단 그럼 현대차는 담아도 된다 예, 거죠? 네, 담아도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가죠. 다음 이슈는요. 요거예요. 주가가 오늘 뚜렷하게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건 아닌데요. 어찌됐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양현석 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라는 소식 들으셨고 주말 내내 좀 체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 때문일까요? 이제 좀 올라가는 움직임을 오전장 빨간불을 보이곤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YG엔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승리게이트 이후 주가도 떨어졌고 신뢰도 추락했고 그 이후로도 이번 BI까지 해서 온갖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현석 씨 하나 물러났다고 해서 이게 정말 호재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최대 주주는 양현석, 양임석 이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고민이 좀 많다. 호재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양현석 씨가 사퇴했다는 거가 YG에 어떤 게 호재가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신뢰를 조금 많이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좀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마이너스 좀 도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닥 라인이 상당히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 28,000원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라인마저 무너져 버리면 YG엔터테인먼트는 당분간은 못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만 지켜준다면 분명히 YG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 나올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3대 기획사입니다.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가수들도 상당히 많고 블랙핑크 이제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시간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EIC가 다시 등장하면서 바로 음원 차트 1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만큼 파괴력이 계속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방탄소년단 어떻게 보면 그 빅히트 얘기만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빅히트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하나의 어떻게 보면 킷으로 올라와 준 거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서 당장 위로 올라가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네. 근데 좀 시간을 갖고 가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봅니다. 즉 28,000원이 지지가 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단기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실 종목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 아닌 건 거죠? 네, 그렇죠. 28,000원 지지 여부를 보고 사자. 네, 그러셔야 됩니다. 거네요. 일단 뭐 유한타증권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에는 이 종목이 뭐 그래도 올라가는 네, 다크호스가 당연하죠. 될 수 네, 있다. 이랬는데 거기에 좀 동일한 맥락으로 네, 의견을 그렇습니다. 주신 거네요. 네. 다음 종목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거 꼭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소차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계 수소에너지 전문가가 모두 서울에 모인다. 바로 17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수소 국제 컨퍼런스가 있고요. 또 어제는 정부 측에서 수소나 AI를 위한 펀드를 육성한다,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번 주 19일은 수소 엑스포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뉴로스, 일진다이아 등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수소 쪽은 어차피 장기 로드맵이니까요. 뭐 이런 이벤트 있을 때쯤 한번 사가지고 좀 길게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전에 샀어야죠. 그러면 이 이벤트로 생각을 했으면 이 이벤트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일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이벤트가 나왔을 때 정리하는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수소차는 길게 보시면 되는 종목들입니다. 우리 1월 달에 정말 열심히 달렸던 어떻게 보면 수소차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얘기들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전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차 시작했던 느낌이 수소차는 이미 한번 돌았다라는 거. 즉 수소차에 대한 이런 이슈 분명히 미래에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당장 그러면 계속 돼?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슈는 분명히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빰빰빰빰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 될 확률이 아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장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엔코리아나 유니크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장 관련된 주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식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 좀 많이 하락을 하면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 그리고 어떤 이슈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런 이벤트가 있어? 오케이 알겠어 라고 하면 사놓으면 또 주가는 분명히 한 번씩 툭툭툭 튀어주는 모습은 나올 거다. 즉 단기 어떻게 보면 매매만 어떻게 보면 하자. 그런데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능성 분명히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로만 대응을 해보자. 시원하게 오케이 사인을 안 주신 걸로 저희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수소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짧은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좀 집중해보는 걸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진정한 테마주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 6월에는 비트코인 한 900만 원대로 떨어지길래 이제 1000만 원 찍고 떨어지나 보다 했거든요. 이번에는 1100만 원 코앞에 두고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한 종목이 또 출발할 때 줄줄이 올라가더라고요. SCR 평가정보,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등의 상승인데 거래 규모가 야무화폐가 60-70% 증가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들 종목은 아시다시피 올랐다가 제자리 올랐다가 제자리 또 올랐다가 제자리 해서 요 구간만 잘 노리면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에 이 구간에 걸릴까 봐. 그죠? 맞습니다. 밑에서 잡고 주식에서 항상 가장 쉬운 게 가장 그냥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자,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자.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안 될 것 같냐?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가상화폐에 관련된 주식들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화이기 때문에 미래로 가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돈 내는 것처럼 가상화폐 가지고 정말 이런 통화의 가치를, 통화의 이런 기능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발생 자체가 조금 잘못됐죠. 어떻게 보면 이 발생 자체가 대부분이 이거 만든 사람들이 한 60%, 70%를 자기들이 가지고 나서 30% 뿌리고 나서 이것을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화로초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하는데 네. 나중에는 새로운 통화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규격화나 이런 게 많이 돼버리면
가능한 이런 이슈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한정성이 있는 이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로 볼 때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몇 월 달에 한 6월, 7월 이 정도에 비트코인이 400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300만 원대 가지고 이거 이 정도에 사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00만 원짜리까지 왔다는 것은 몇 배입니까? 벌써 3배 가까이가 이미 올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이미 회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만 매매하셔야 됩니다. 길게 보면 어느 정도 내려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SCI 평가 정보나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려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올라와 있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관심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미 올라와 버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대응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해 주셨던 것처럼 그어졌을 때 이미 중간 정도까지 이미 올라와 버린 주가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차장님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를 직접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 이것도 아까 그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얘들을 저는 사는 걸 저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저는 그렇게 차라리 얘들 사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가야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장이다라는 거 얘기를 비트코인을 가져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종목보다는 차라리 하시려면 얘들을 직접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얘들도 많이 올랐습니다라는 네. 얘기를 다시 한번 그거는 꼭 이야기를 하고 가겠다라는 거. 좀 내려오면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다른 종목들에 대해 다 조건이 달렸습니다. 짧게 매매할 경우에 혹은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시원하게 오케이 사인 주신 거는 현대차 하나 정도로 저희 기억하고 오늘의 부자경제 이슈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